목포 시내버스 운영업체가 버스 운행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급 여부는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여수갑 선거구가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조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도국 지금을 통해 조정 사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을 50일 앞두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홍보대사로 참여한 가운데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영업체가 버스 정상 운행을 예고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 측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것에 대한 대시민 사과에 이어 정상 운행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14일부터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의 핵심 사유였던 천연가스비 미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았지만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 가운데 지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급 시기는 여순 사건 희생자 신청이 마무리되는 내년 10월 이후로 정해졌고 이달 안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여수갑 선거구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국 지금을 통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송하영 기자, 조정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여수갑 선거구의 인구수가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한 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올해 1월 기준 여수갑 선거구의 인구수는 12만 5천여 명인데요. 하한 인구수의 9천여 명 부족합니다. 반면 여수을 선거구는 14만 8천여 명으로 하한 인구수를 초과했습니다. 네, 여수의 경우 갑을 2개의 선거구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석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안들이 거론이 되고 있나요? 현재 갑 선거구는 인구 하한 미달, 을 선거구는 하한 초과인 상황인데요. 두 선거구를 합친다고 해도 상한 인구선을 넘어 여전히 분구 대상이기 때문에 현행 선거구대로 유지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거구 조정에 대한 각 선거구 국회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갑 선거구 의원은 선거구를 조정해서 인구수를 늘린 뒤 기존 선거구 수를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을 선거구 의원은 여수와 순천을 합쳐 의석수 3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각 지역구 의원들의 유불리를 따지는 방안이기 때문에 타 지역 정치인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순천의 집권여당 인사는 지난 총선에서 순천이 기형적인 선거구를 경험한 만큼 단독 분구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처럼 선거구 획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선거구 획정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구는 선거일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획정안과 보고서는 그보다 한 달 전인 3월 10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선거구 법률안을 마련한 뒤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그동안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구 획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50일 앞두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일 열린 기자회견은 중요 무형문화재 5호 베일동 명창과 국내 인기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알베르토 몬디,
럭키 홍보대사 위촉식, 노관규 순천시장의 브리핑,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외국의 정원을 모방했던 10년 전 박람회와 달리 2023 박람회는 정원 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며 박람회를 반드시 성공 개최해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4월 1일부터 7개월 동안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순천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일단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 순천은 저는 일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 가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고요. 그리고 독일인으로서는 저희 사실 정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정말 대단한 그런 박람회 이제 볼 수 있고 또 방문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힐링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홍보대사 돼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이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남 순천은 지역의 모든 곳이 정원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수장이십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단복을 멋지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좀 어색합니다. 멋지십니다. 자, 이제 박람회가 50일 정도 남았는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정말 긴장됩니다. 누가 시계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긴장됩니다. 근데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13년에도 또 기획을 하셨으니까 네. 올해 박람회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완전히 다르죠. 2013년에는 순천만 보존하려고 이제 에코벨트 개념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외국에서 베껴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새롭게 우리의 힘으로 창조하는 겁니다. 비울 건 비우고. 그리고 이제 정원에 삽니다가 이번에 우리 슬로건이듯이 도시 내부로 깊숙하게 정원이 들어와 있는 형태들입니다. 이게 이제는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활성으로 정원이 오는 거죠. 이게 다양한 주제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네. 요즘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순천의 생태 전략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특히나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정원이라는 데가 원래가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예. 기후변화 이런 데 가장 적합한 소재 중에 하나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 순천에서는 차가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를 사계절 잔디를 입힌 정원으로 바꿔서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이거든요. 이건 세계에서도 주목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해 시설들이 많거든요. 저루지 이런 것들이. 이것도 정원으로 바꿔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거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예. 네, 그저 관람만 하는 정원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온 그런 정원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는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참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원은 거기 있는 풀 한 포기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다 이유가 있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굳이 몇 가지를 소개를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도로가 정원으로 바뀐 거, 또 재해시설이 정원으로 바뀐 거, 그 다음에 이제까지 단순하게 농업용수를 제공하거나 또는 홍수가 졌을 때 물을 흘려보내는 강이 이제는 사람들이 뱃길을 열어서 배를 타고 정원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바뀌는 것들. 그리고 정원을 우리가 보기만 했지 하루 종일 머무른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세계 처음으로 정원에서 하루 머무르는 가든 스테이를 최초로 하는 것. 또 전체적으로 새롭게 예전의 정원들을 리뉴얼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정원들이 새로운 콘텐츠와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키즈 가든이라든가 또는 노을 정원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원이 이제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어신길로 만들어진다는 것. 예.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콘텐츠들이 꽉 차 있는 게 이번에 정원 박람회입니다. 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원에 있는 풀 한 포기조차 허투루 만든 게 없을 만큼 그만큼 맞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신데 이번 박람회가 개막을 넘어서서 단순 개막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순천의 미래 비전을 또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정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 문제도 있지만 예.
사회 구조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왜? 정원은 남녀노소 뭐 신분 고하 없이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사회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곧 도시 구조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들은 미래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예지 생활이라는 것들이 아파트 숲에 굉장히 바쁜 일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 건강도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약 먹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치유하는 공간이 또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삶의 모습들, 도시의 구조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도시에도 얻을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문제들, 신체적인 문제들까지를 다 치유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순천을 방문하실 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산업화를 이렇게 빨리 이루면서 도시들이 다 마치 풀빵 기계 속의 붕어빵처럼 다 똑같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앞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표준으로 지금 제시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파라다이스가 있거든요. 순천에 오시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7달 동안 열리는데 여러분들 쌓이는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면서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순천으로 오십시오. 네. 저희들이 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게 될 2023 순천만 정원 박람회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꼭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안 임자도 인근 해역에서 전복된 청보호가 목포의 한 조선소에 도착한 가운데 육상 거치에 이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수습당국은 10일 낮 1시부터 해경 전용부두에 임시 거치한 청보호를 목포의 한 조선소로 옮겨 육상 거치를 마무리하고 선내 수색 과정을 거쳐 정밀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앞서 신안 홍도를 벗어난 구역까지 수색 구역을 확대해 밤샘 수색을 이어갔지만 남은 실종자 4명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여천 NCC 폭발 사고 참사 1주년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강력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여천 NCC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누구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후 산단 설비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지속해서 발생하는 산단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의 홍보 기사를 게재한 뒤 금품을 수수한 잡지사 대표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잡지사 대표인 A씨가 지난해 10월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2명에게 유리한 내용의 표지 모델과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고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 축제 추진위원장 비모 씨가 조합이사로부터 축제 후원금 200만 원을 받고 이 내용을 축제장 대형 전광판에 표출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남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 취지에 반하고 피고인은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광양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A씨는 공직선거운동 기간 전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 호소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가 제주도에 이어 경기도 광주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고흥군은 자매 결연을 한 두 지역 단체장이 상생협력의 뜻으로 서로 지역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수는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자매, 우호 결연을 한 11개 지역 등에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